자, 이번에는 그러면 계속해서 진법과 합동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비에 대한 어떤 다항처럼 쓰는 거고요. 그 앞에 이 개수들이 비로 나눈 나머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10진법으로 537이다 라고 하는 거는 5 곱하기 100, 3 곱하기 10, 7 곱하기 1 또는 7인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는 5 곱하기 10의 제곱, 3 곱하기 10 더하기 7인 거죠. 이거를 가령 7진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7진법으로 바꿔보려면 자, 나눗셈 정리라고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인가? 537은 7로 나눈 목과 나머지인데 7로 얼마죠? 7, 7에 49, 70 얼마인가요? 7, 7에 47이니까 76인가요? 그러면 6, 7이 42, 그러니까 5가 되는 것 같은데 5가 되고요. 자,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계산했으면 자, 목 부분을 몫을 7로 다시 나누는 거죠. 그래서 76은 10 곱하기 7 더하기 6이죠. 곱하기 7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다시 이게 7보다 크면 다시 7로 나누죠. 그래서 10은 1 곱하기 7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곱하기 7 더하기 6 곱하기 7 더하기 5죠. 자, 요거를 정리해보면 이거는 자, 여기 1에 곱해지는 7의 개수가 여기 하나, 둘, 세 개니까 1 곱하기 7의 세제곱이 되고, 자, 여기 3에 곱해지는 7의 개수는 하나, 두 개인 거니까 3 곱하기 7의 제곱이 되고요. 마지막 요 6은 7이 하나만 곱해지니까 6 곱하기 7, 마지막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자면 1, 3, 6, 5, 7진법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어떤 비진법이든 이진법이든 나눗셈 정리를 반복해서 쓴 거다. 복잡한 뭐 기호로도 보셔도 좋지만 실제로도 하실 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빠른 거듭제곱 계산법. 자, 이게 뭐냐? 자, 5의 17제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곱셈을 몇 번 해야 될까요? 5의 17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을 계산하려면 곱셈을 한 번 하면 되죠. 세제곱을 하려면 곱셈을 두 번 하면 됩니다. 따라서 17제곱을 하려면 곱셈을 16번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최선일 건가 하는 겁니다. 최선일 건가? 그러면 17제곱을 이렇게 계산하지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곱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제곱을. 그럼 이제 5가 있고 5를 제곱하면 5의 제곱이 있고요. 5의 4제곱이 있고 5의 8제곱이 있고 5의 16제곱이 있고 5의 32제곱이 있고 이렇게 가는 건데 자, 보시면은 여기는 곱셈 횟수를 보시면 곱셈을 몇 번 했는지를 보시면 제곱하기 위해서 곱셈을 한 번 했죠. 5 곱하기 5 한 번 했고요. 4제곱할 때 4번을 세 번을 한 게 아니고 두 번만 했습니다. 곱셈을. 그죠? 그리고 8제곱하기 위해서는 계속 제곱 그 앞에 거를 제곱해 주면 되니까 곱셈을 3번 했고 16제곱하기 위해서는 곱셈을 4번 했고 32제곱은 5번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17제곱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보시면 16제곱하고 5만 곱하면 17제곱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5는 뭐 곱셈할 필요가 없고 16점 4번 하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총 곱셈의 수는 총 곱셈은 몇 번을 하는 게 되냐면 5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위랑 비교를 해보시면 16번 하고 여기는 5번 합니다. 무려 거진 3분의 1보다 더 많이 줄었죠.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일반적인 형태의 그 공식으로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자면 예를 들어
5의 37제곱이다. 예. 그러면 이걸 그냥 하려고 하면은 36번을 곱해야죠. 그죠? 하지만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예,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예. 37이라고 하는 건 여기 위에 지수를 보면 37은 32 더하기 5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얘네들만 보셔야죠. 1제곱, 2제곱, 4제곱, 8제곱, 16, 32니까 예, 4 더하기 1인 거죠.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5의 37제곱은 5의 그 지수 법칙에 의해서 32제곱, 5의 4제곱, 5를 곱하면 되는 거서 지금 여기서는 어떤 걸 고르면 되냐면 얘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곱셈은 총 몇 번이냐? 각각을 하기 위해서 5번, 2번, 5번 했고 2번 했고 5는 그냥 할 필요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셋을 곱하기 위해서 곱셈을 2번 했으니까 총 9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즉 곱셈을 9번밖에 안 했는데 그냥 생각하는 방법은 36번이니까 비교해보면 이번에 아예 4분의 1로 줄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수를 생각하는 거는 결국 로그로 가게 되는 건데 뭐 거기에서 그런 공식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곱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용하면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합동 계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동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매우 빠르고요. 이걸 알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색깔은 다시 원래대로. 자, 다시 좀 다른 얘기로 돌아가서 그럼 정수계수 다항식이 있고요. PX라는 게 우리는 뭐 정수에서만 놓으니까 당연히 정수 앞에 개수가 다 정수인 다항식이 있고 A와 B가 합동이면 다항식 PA와 PB도 합동이 된다는 겁니다. AB가 합동이면 PA, PB도 합동이다.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조금 놔두고 증명만 보자면 정수계수 다항식과 다음과 같이 각 개수가 정수인 다항식처럼 놓고요. 그러면 PA는 어떻게 되냐면 CMAM제곱 더하기 쭉 가서 C1A 더하기 C0가 되죠. 그죠? 근데 A와 B가 합동이니까 사실은 이 A의 M제곱은 뭐랑 합동이냐면 B의 M제곱과 합동이고요. AM제곱, BM제곱이 합동이면 똑같은 수를 곱한 CM 곱하기 AM제곱이나 CM 곱하기 BM제곱도 합동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보셔가지고 역시 A와 B가 합동인데 마찬가지로 C1 곱한 거랑 C1 똑같은 A, B가 합동이니까 C1A와 C1B도 합동이 되고 같은 수 C0끼리도 합동이 되고요. 이거 위와 아래를 비교해 보시면 A의 거듭제곱을 B의 거듭제곱, 같은 거듭제곱 바꾼 것들은 당연히 서로 다 합동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수계수를 곱한 CI들을 곱한 것도 다 서로 합동이 되고요. 서로 합동인 것끼리 더해도 합동이 된다고 그랬죠. 합동의 중요한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위와 아래가 합동이 되는데 바로 아래는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 두 개가 합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n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의 그 깔끔한 정리는 안 해줬고요. 여러분이 증명을 제대로 작성하시려면 지금 말로 제가 사실은 떼운 부분들을 여러분들 조금 더 꼼꼼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에 써먹냐? 중요한 첫 번째 따름 정리를 보시면 자, 하나의 어떤 정수 A가 어떤 정수계수 다항식 PX가 있고요. 정수 A가 있는데 합동식 PX 법 N에 대한 PX 합동 제로 PX와 제로가 합동이라고 하는 이 합동식의 해가 A가 그 합동식의 해가 되면 A와 합동인 모든 B 역시 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연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PB는 뭐랑 합동이냐면 A와 B가 합동이면 PA랑 합동이고요. A가 저 합동식의 해니까 0과 합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B 역시 모두 다시 합동이 해가 되게 되는 거죠. B 역시 다 해가 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잘 와닿지 않을 텐데 결론 부분을 잘 보시죠. 자, 합동식의 해를 구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합동식 해를 구하고자 하면
서로 합동인 것끼리는 A와 B가 합동이면 둘 다 넣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만 넣어보면 그거는 합동인 건 다 되고, 그럼 앞에서 제가 그 n으로 나눈 나머지들에서 바구니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몇 개의 5인 경우는 4개의 바구니 나눠지는데 각 바구니에 있는 애를 2번 넣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바구니에서 하나만 넣어보고, 두 번째 바구니에서도 하나만 넣어보고, 세 번째도 하나씩만 확인해 보면 모든 정수다. 그러니까 각 바구니를 대표해서 하나씩만 넣어보면 그 바구니에 있는 건 다 넣어본 것처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디서 확인해 보면 되냐? 결국 완전 인역이라고 했죠. 각 바구니의 대표를 하나씩 골라 모아준 완전 인역애를 가지고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급조한 예인데요. 굉장히 막 무시무시하게 보입니다. 그죠? x의 2019제곱 더하기 17x 더하기 2 무려 몇 차 방정식이냐면 등식처럼 보자면 2019차 방정식이 되는 건데요. 자, 모든 해를 구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런데 지금 법 5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5의 완전 인역애들, 즉 0, 1, 2, 3, 4 이런 경우 하나씩 넣어보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0, 1, 2, 3, 4 이렇게 5개를 넣어보는 것보다, 이것도 물론 아주 좋아요. 5개만 넣고 확인하면 되니까 좋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이 경우입니다. 절대값 작은 얘네들 넣는 게 계산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5개만 각각 넣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0을 넣어보면 x가 0 뭐 이렇게 0만 넣어보면 0을 대입하면 0에 2019제곱 더하기 17 곱하기 0 더하기 2는 그냥 당연히 계산해보면 얼마죠? 2죠. 2는 0과 합동이 아니죠. 5로 보면. 따라서 0은 해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근데 0만 해가 아닌 게 아니고 0과 합동인, 결국 이 경우에는 5의 배수들은 다 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바구니들은 다 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럼 1은 어떻게 되냐? 1은 넣어보면 대입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고요. 19제곱 2019제곱 해봐 1이니까 얼마가 되냐? 20이 되나요? 그래서 5로 나누면 0과 합동이 되죠. 즉 1은 해가 될 뿐만 아니라 1과 5로 나눠서 1과 합동에는 다 해가 되는 거죠. 자, 2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2에 자, 이건 2019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기니까 따로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해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빈칸에다 한번 해볼게요. 2의 제곱은 4죠. 자, 여기서 제가 살짝 트릭을 쓰자면 4로 보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1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2의 4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냐? 4번 할 때마다 1이 돼버리는 거니까 2의 2019제곱 그리고 17 곱하기 2 더하기 1을 보셔야 되는데요. 얘는 뭐 등호라 볼 수도 없고 2019제곱인데 4제곱하면 1이잖아요. 이걸 써야 되니까 4개씩 묶어주는 거죠. 4개씩 묶어주면 몇 묶음이 나오냐면 500 4묶음이 나오고요. 그럼 2016이니까 2에 3묶음이 남고 17 곱하기 2 더하기 2가 되고요. 자, 그런데 얘는 뭐랑 합동이죠? 1과 합동이죠. 그러니까 2를 넣어버리면 되니까 이만큼은 다 1이 되고, 따라서 남는 거는 8 더하기 자 34면은 4랑 같죠. 더하기 2가 되고, 이건 정리하면은 14 0과 합동이 아니죠. 2는 빠지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에 2019제곱 17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7 더하기 2가 되니까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6인가요? 그래서 0이 아니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2에 2019제곱 더하기 17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인데요. 자, 2에 2019제곱을 우리 계산했거든요. 옆에 보면 8인 걸 알고 있죠. 8. 근데 마이너스 2의 2019제곱은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2019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마이너스 34 더하기 2가 되고, 예, 공간이, 예,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34는 5로 보자면 마이너스 4랑 합동이고 더하기 2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인가요? 따라서 0이 됩니다. 5에 대해서. 그렇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다 구한 건데요. 여기 언제 됐었냐면 얘랑 혹시 계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뜻은 큰 방식을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1 이거 경우 되죠. 그럼 어떤 애들 답이냐면 예, x 이꼴 1과 마이너스 2가 답이 아니고 그 5개의 바구니 있죠. 5개의 바구니. 5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나머지 1, 0, 1, 2, 3은 사실 마이너스 2였고 4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 5개의 바구니 중 뭐가 답이 되냐면 예, 요 바구니 전체가 다 답이 되고 그리고 예, 요 바구니 전체가 답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전혀 하나도 답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의 배수 판정법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에 2의 배수 판정법, 3의 배수, 9의 배수, 5의 배수 판정법들 굉장히 쉬우니까 그냥 한번 여러분 직접 생각해 보세요. 11의 배수를 보자면 자, 먼저 n을 십진법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십진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십진법을 쓰고요. 자, 보시면 그런데 11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니까 이 10을 보는 건데 10은 11로 법 11로 마이너스 1과 합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n은 이렇게 십진법 표현한 거에서 이 10 대신 마이너스 1을 넣어두는 겁니다. n은 10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는 그러면 상수 쪽부터 1의 자리부터 차례대로 더했다가 뺐다 자릿수를 그냥 그대로 더했다 뺐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11로 예, 나눠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n이 11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1의 자리부터 차례대로 더했다 뺐다 해가지고 끝까지 다 각 자릿수의 각 자리의 숫자들을 더하고 빼가지고 교대적으로 11의 배수인지를 보면 됩니다. 자, 예, 드디어 그래서 자, 이번에서는 예, 양이 많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그 19의 53제곱을 가령 57로 나눈 걸 예, 세이지 안 쓰고 예, 하는 걸 어떻게 하냐? 물론 그냥 53제곱을 여러분 해볼 수도 있지만은 앞에서 배운 거듭제곱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예, 7의 999제곱을 끝 세 자릿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것도 손으로 한번 어떤 예, 아이디어를 갖고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장 먼저 이제 분할과 동치 관계가 어떤 한 분할이 주어지면 새로운 동치 관계가 하나 나오고 또 새로운 동치 관계 하나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어떤 집합의 분할이 나오는데 나눗셈 정리는 그 뭐로 나눈지에 따라서 네, 법 5냐 법 3이냐에 따라서 정수들을 3개로 분할하냐 5개로 분할하냐 또는 n개로 분할하냐는 분할을 준다고 했죠. 그리고 이 분할에 대응하는 동치 관계가 바로 뭐냐면 합동인 겁니다. 법 n에 대한 합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합동이 그리고 또한 동치 관계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등식과 매우 유사해서 여러분이 앞에서 했던 등식에서 했던 예,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다뤘던 그러한 여러분의 기술들을 여기도 굉장히 많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되고 하지만 한두 가지 조심하실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나눗셈 부분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그죠? 뭔가를 약분해야 되는 상황에선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언제는 가능한지,
알아봤죠. 그거를 조건을 알아봤었죠. 똑같이 상수 C, 정수 C가 곱해져 있을 때 합동식에서 어떻게 하면 그 C를 지울 수 있는지 어느 경우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늘 합동식과 등식 여러분 비교하면서 보셔야 이제 편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시간에 어떤 거냐면 진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죠? 진법이라고 하는 거는 나눗셈을 반복적으로 계속 한 거를 정리해 주는 그런 거라는 걸 봤고요. 그리고 특히 이진법으로 표현하는 걸 이용하면 굉장히 큰 거듭 제곱을 계속 계산을 해야 될 때 아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수학 프로그램들이 거듭 제곱 계산을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어떤 거에 뭐 몇억 제곱, 몇만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거를 나머지를 계산하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못 합니다. 이런 빠른 거듭 제곱 계산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합동식의 해를 구할 때 서로 합동인 값들은 두 번 넣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넣어봐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를 넣어보면 되고, 그러면 어떤 그 바구니에서 앞에서 제가 비율을 든 뭐 n으로 나눈 5로 나눈 나머지들의 바구니들이 있을 텐데 그 바구니에서 오직 하나씩만 확인해 보면 된다고 그랬죠. 하나만 확인해서 그게 맞으면 나머지도 다 맞게 되고, 하나가 해가 안 되면 나머지도 다 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만 넣으면 되고, 그렇게 대표를 하나씩만 고르는 게 어떻게 고르든지 간에 다 완전 인역이라고 했죠. 완전 인역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1의 배수 판정법을 했는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 9의 배수 판정법 같은 건 더 쉽고, 뭐 5의 배수, 3의 배수, 뭐 2의 배수 판정법도 역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 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